자, 환율 2부입니다. 일단 제가 다른 일을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와서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맞춰놓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풀었을 때 사고 과정과 풀이법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3문단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일단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어떤 배경식을 좀 접근을 했고, 본문에도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각 국가가 이제 불안해지니까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다 사갑니다. 네, 그렇겠죠. 원래 이제 금이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달러도 이제 좋을 때는 좋았어. 금과 동등한 위치, 지위를 가질 때는 좋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달러의 지위가 금의 지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게 된 거야.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낀 각 국가가 달러를 반납하고 금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과잉 공급이 되고 금은 부족해지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해결책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줘야 돼. 실제로 달러 가치가 훨씬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브레턴 우즈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간에 금 1온스당 달러의 교환 비율을 35달러로 딱 고정을 해놔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떨어진 달러의 가치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시기에는 말이죠. 어, 무역의 흑자가 난 국가들은 무역의 흑자가 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은 걸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낮은 걸 훨씬 더 좋아했어.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1대 1000이 아니고 1대 3000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을 때는 1달러로 1000원짜리밖에 못 샀는데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1달러로 3000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이 경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1문단인가 2문단인가에서 수출이 많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흑자라고 했었죠. 무역 흑자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고 환율이 높을 경우에 수출에서 흑자가 나. 수출에서 흑자가 난다고. 그래서 이 다른 무역에서 흑자가 나는 국가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해. 자, 거기다가 이제 달러는 한물 갔다. 대신에 일본 돈이랑 독일 돈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엔화하고 마르크화를 사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을 경우에 해당 재화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나 마르크화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급은 적으니까 얘네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야. 뭐에 비해서?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달러는 더 이상 뭡니까?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어떤 고유의 비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닉슨 쇼크를 선언하게 되고, 자, 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설정을 해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말이랑 똑같은데 여전히 유지가 된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너무 편하다는 거야. 너무 편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계산할 게 줄어든다는 거야. 기축통화가 없을 때보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버텨주고 있을 때가 계산하기가 훨씬 좋다는 거야.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놓고 풀었을 때 저의 풀이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해설지도 보지 않고 그냥 생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축통화가 있다고 존재할 때 국가의 수가 1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환율의 가지수는 뭐냐면 달러당 1번 국가, 달러당 2번 국가, 달러당 10번 국가 해서 10가지밖에 없죠. 10가지밖에 없는데 기축통화가 없을 때 기축통화가 없을 때 환율의 가지수는 몇 개나 되는지 봅시다. 똑같이 국가의 수가 10개일 때 본문에선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랬죠. 즉 확통해서 여러분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자 여기에 10을 넣고 뒤에다가 9를 넣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했어요. 국가를 이제 두 개를 짝짓는다고 했을 때는 자 요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2번에 5번 선지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니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입니다. 기축 통화가 달러로 있을 때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적죠. 적을 수밖에 없죠. 적으니까 계산하기가 편한 거예요. 환율 계산하기가 편한 것이고 그래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축통화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환율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일단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에 대한 해설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